네, 제6회 띵크와이즈 유저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유저 컨퍼런스 1부의 사회를 맡은 국토교통부 대변인실에 근무하고 있는 신경섭 주무관입니다. 띵크와이즈 유저 컨퍼런스가 3년 만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는데요. 저는 2회 때부터 계속 이 유저 컨퍼런스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4회 때 여기서 참가자로 참석을 했고 5회 때는 아니죠. 3회 때인가요? 3회 때 이렇게 했었고 4회 때 발표를 했었고 5회 때는 이영석 부장님의 꼬리에 넘어가서 사회를 보고 올해도 한 이틀 전에 전화 오셔서 사회를 봐야 된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유저 컨퍼런스 행사에 앞서서 우리 신테크의 정용도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우선 제가 감사의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악천후를 뚫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전국에 띵크와이즈 잘 쓰시는 고수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16분이 그 비법을 또 남들하고 공유하시기 위해서 와주셨는데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회사 동료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결국 코로나는 끝나고 다시 같은 장소에서 이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가 여기 또 서게 된 것을 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10분을 시간을 줬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그리고 2040년도 G2 코리아 그리고 4차 산업혁명하고 띵크와이즈 이 4개의 키워드들의 상관관계를 한 7, 8분 만에 설명해야 되는 상황에 제가 좀 처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대로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따라오시면서 이해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그러면은 세계 최고의 조상 그리고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를 거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2040년도에는 G2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른 나라 같으면은 200~300년 걸릴 일을 우리나라는 60~70년 만에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면도 있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한 4개의 제너레이션이 만들어졌어요.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양파 껍질처럼 4개의 세대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껍질, 양파 껍질 사이에 소통, 가치, 공유하는 가치의 문제, 이런 소통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사실은 잠복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4차 산업혁명, 띵크와이즈 그리고 2040년 G2
이것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열쇠가 뭐냐 하면은 프로젝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세상에 목표와 일정이 있는 세상의 모든 일이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프로젝트일 수도 있겠고요, 내가 소속된 조직의 프로젝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목표와 일정이 명확해지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대치와 현실의 갭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갭을 우리는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필요한 것이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필요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체계적인 교육을 학교에서 받은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항상 일한다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부터 프로젝트 하고 있다라고 말을 바꾼 거죠. 외래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능력, 프로젝트를 잘하는 능력, 그것은 4개의 역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의 역량은 사고력입니다. 프로젝트를 잘하려면 사고력이 기초가 돼야 된다. 그 위에 3개의 역량이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 두 번째는 관리,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학습입니다. 그 학습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공부라는 단어가 아니고, 스터디가 아니고 lear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역량이 프로젝트 역량을 구성하고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살펴보시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 2004년도에 시작된 걸로 공식적으로는 적혀 있어요. 그 전에 산업혁명들은 어떤 특정 사건이나 어떤 발명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치면, 4차 산업혁명은 그 전까지 만들어진 모든 기술들이 공장에서 사회로 뛰쳐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을 격발하게 된 것은 네트워킹이라는 기술이 격발을 하게 됐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 단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2개로 표현을 하면은 초연결 융복합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메타버스, 메타 유니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결국은 조직 그리고 개인이 당면하게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4개의 단어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첫째는 조직은 조직 운영 방식을 변화시켜야 되고요. 조직의 가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되는 당면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당면하는 과제 변화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첫째는 자기 경영 능력. 자기 경영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평생 직장이나 평생 직업도 없어지는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소망,
소망을 토대로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비전을 만들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션을 만들고 미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프로젝트입니다. 일상의 개인적인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개인의 당면 과제 중에 중요한 것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프로젝트 능력을 어떻게 디지털 도구와 정보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해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디지털 프로젝트 능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그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타 유니버스, 이 메타 유니버스는 우리말로 하면은 이 현실을 초월한 또 다른 클라우드상의 현실,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바타를 클라우드라는 세상에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초현실 사회에 내가 관리하면서 그 아바타를 생존시키는 그런 활동을 이미 여러분들이 싸이월드나 페이스북의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바타의 뜻은 인도 고어에 아바라라는 것은 내려온다라는 뜻이고요. 타르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이 땅에 내려왔다. 신의 분신이 땅에 내려왔다. 이런 의미로 아바타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클라우드 세상에 만들고 그것을 내가 관리한다. 이제 이런 것이 메타 유니버스에 우리가 그 안에 존재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대로 오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샤넬이라든가 루이비통이라든가 이런 명품을 인터넷 그 가상 공간에서 쇼핑을 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붐을 일고 있는 세컨드 브레인, 세컨드 라이프 이런 개념이라든가, 그 이제 라이프 로깅 이런 개념들이 이제 점점 더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띵콰이트는 출시는 98년도에 했습니다. 버전 1.0이 98년도 1월 달에 나왔고요. 그리고 띵콰이트는 아시다시피 토니 부잔의 마인드 매핑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두뇌 친화적인, 즉 좌뇌 우뇌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발상과 필기 도구다.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001년도에 전 세계 처음으로 맵을 MS 워드로 바꾸고 파워포인트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상품화해서 미국에서 발표를 하고 전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저희들은 단순한 준비된 생각을 단어로 옮기는 타자기 연장선상에서 나온 워드 프로세스를 가지고 워드 프로세싱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는 생각을 바로 전개하면서 문서라고 하는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마인드 프로세싱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2010년도에 맵을 기반으로 한 협업,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쓸 수 있는 수준의 제품을 처음으로 만든 것이 띵콰이트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매핑은 결국은 아이디에이션, 발상의 도구지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실행의 도구는 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발상이 아니고, 물론 발상이 필요하죠. 그런데 실행해야 되죠. 그래야 가치가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기다릴까요? 어리버리한 사람 놀리지 마시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이디에이션 부분만 깊이 파고 제품을 만들어 왔구나. 그러니까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징검다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실행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플래너이기 때문에 맵과 플래너를 어떻게 개념적으로 결합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15년도고요. 그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슬로건이 있다 그러면, 소실점이 있다면은 최소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생애 전 주기에 학습과 업무에 사용하는 도구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지향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완전히 구축을 해서 2040년도에 G2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30년, 40년 전처럼 한 명의 천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 겁니다. 지금은 다수 대중의 디지털 프로젝트 역량을 조금씩만 끌어올리면 그러면은 게임이 끝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수 대중의 디지털 프로젝트 역량이라 하면 디지털 도구와 정보를 가지고 사고하는 영역, 그리고 그걸 토대로 디지털 정보와 도구를 가지고 소통하는 영역, 그리고 관리하는 영역, 그리고 스터디가 아니고 런하는 영역, 이 네 개의 영역을 제품에도 반영해야 되겠지만은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그래서 이거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저희 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를 하고 2040년이 되면 G2가 되는데 기여하지 않겠는가. 물론 G2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글로벌 경쟁력이 이슈가 아니고 세계에 없는, 세상에 없는 초인류 경쟁력을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이제 숙제가 나타나겠죠.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할 일이고, 일단은 글로벌 경쟁력부터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열쇠는 이 프로젝트라는 단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든가 많은 시도는 있지만 그 시도 자체가, 예를 들면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선생님들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물론 이제 그런 시도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겠죠. 나아지지만은 이게 굉장히 지금 저는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고요. 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보화 시대를 거치고 산업 시대,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6, 70년 사이에 한 4개의 세대가 만들어지면서 끼어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부분은 잠복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 글로벌 경쟁력 이후에 해결되어야 될 어떤 큰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향으로 이런 노력을 계속 지속해서 이 한국이 G2가 되는 그 여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끝날 때 설명하기로 한 건데 오전 끝나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설명을 땡겨서 하라고 지시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선물 안 받으셨구나. 선물 받으시면 그 안에 이 스티커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사실은 이 스티커로 표현했다고 또 볼 수 있는데요. 2040년도에 이거 떼갖고 차에도 붙이셔도 되고 아무데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2040년도에 G2 코리아라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프로젝트 역량을 가지고 굉장히 스마트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사고하는 다수 대중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 우리는 wise thinkers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 wise thinkers가 되려면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태생적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창의적인 겁니다. 그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창의적인 역량, 타고난 그 DNA 그것을 찾아서 발견하고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born creative다. 태생적으로 창의적이시다. 그래서 think wise를 열심히 쓰시면 wise thinkers가 되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선물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 열어보시면 이 스티커가 있으니까 냉장고에도 붙이시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십시오. 예, 붙여놓고 자꾸 보면은 머릿속에 계속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제가 어리버리하게 오늘 뭐 잠도 못 자고 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살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순서로 제가 넘기겠습니다.